네, 조용한 전파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네, 하루 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26명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용한 전파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6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9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7명 해서 126명이 늘었는데요. 그래픽 넘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 126명이 늘었고 어제는 153명이 늘었는데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27명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16일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6일째. 김 교수님, 이 100명대 유지가 16일째, 좀처럼 두 자릿수대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 봐야 될까요? 네, 원래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는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염 경로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14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감염력이 생긴 다음에 또 2, 3일 동안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서너 명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감염력을 완전히 잃기까지는 잠복기와 또 그다음에 증상이 발현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1, 2주를 합치기 때문에 한 2주에서 4주는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가 벌써 3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강화된 2.5단계 효과가 이번 주쯤에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조금 효과가 미미한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106명에서 145명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지금 100명대로 감소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안 떨어지고 혹시라도 이번 주부터 시작한 그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 것이 우리가 2.5단계의 효과를 좀 상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에 의한 감염이 또 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은 점, 그리고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다는 점, 이 두 가지 점도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는 보다 강화된 지자체도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5단계 강화된 조치를 했는데 여전히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70%,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어떤 강화된 조치 효과가 조금 미미하거나 덜 나타나거나 아니면 확진자 증가에 의해서 좀 상쇄되는 것 같다라는 좀 우려점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들 워낙 확진자가 빨리 생기게 되면은 다 추적을 못해서 감염 경로를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파주의 스타벅스 사례처럼 다중 이용 시설에 노출됐다든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증상 경증 감염자한테 감염되는 사례들도 실제로 수도권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많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계속 여전히 잠복 감염이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초대 질병관리청장이죠. 정은경 청장은 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올 하반기의 최대 위험 요소 9위는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저희가 5월달 연휴와 또 여름 휴가 때 경험했던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지역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고 또 감염되신 분들 또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 전국 단위로 그 유행이 확산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 친지 방문이나 아니면은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듭드리고 있고 또 여행 부분도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은경 청장은 추석 연휴에 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그럼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다다음 주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에 이 방역 수칙이 조금 더 이 단계가 강화된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조치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것이 수도권의 전국적인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신다든지 또 지방에 계신 분이 수도권을 다녀가시면서
지방에도 감염을 확산시킨다든지 하는 위험들이 가장 높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인구가 섞이는 것은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통한 감염이 있겠고 실제로도 많은 사례에서 이제 전남 순천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도 자녀분이 이제 순천의 아버님을 찾아뵀는데 경증 무증상 감염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위중 상태로 빠지신 경우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잔인한 바이러스인데 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다녀가셨던 분들이 이제 광주라든가 각 지역에서 추가적인 감염 사례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석 때 아마 이런 비슷한 그 수도권의 전국적인 확산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고 또 고향 친지 방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어디 여행이나 모임을 갖는다든지 네. 하는 것도 가장 큰 위험이 되겠고요. 네. 또 아무래도 소규모 가족 단위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행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노출이 되면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추석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 청장이 또한 좀 위험 요인으로 꼽은 것이 기온이 내려가는 지금 기온. 환절기잖아요. 네. 좀 추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위험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은 조건이 되겠고요. 또 네. 이제 실내 밀폐된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파주 스타벅스나 선릉역 할리스 카페 사례처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상태에서는 감염자로 인해서 충분히 공기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밀폐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실내 공기가 건조하게 되면은 비말이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이 더 이 방역 당국에서는 가장 어려운 환경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참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안경 얘기가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안경 쓴 사람이 코로나19에 정말 덜 걸리는 걸까요? 중국의 난창대학 제2부속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안경을 매일 쓰는 사람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5배 높다가 아니라 5배 낮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안경이나 고글 착용 어느 정도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감염 경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와 입과 같은 호흡기도 있지만 눈을 통한 감염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실 때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눈을 만지시면 안 되겠고요. 또 비말이 직접 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공기 중을 통해서도 눈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 의료진은 이제 고글이나 이제 안면 쉴드를 쓰고 작업을 하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안경 쓰신 분들을 비율을 했더니 일반 인구보다 비율이 적었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안경을 쓰면서 직접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안경을 쓰시게 되면 좀 눈을 덜 만지게 된다라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안경 자체가 진짜 비말을 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최소한 눈을 좀 덜 만지시고 눈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또 손 씻기와 눈, 코, 입 만지지 않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 의심 증상이 없이 하는 일반인 선제 검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 선제 검사를 하기 전에 증상이 없으니까 몰랐다가 이번 선제 검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정말 선제 검사를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무증상 감염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찾아내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어 왔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하는 그 선제 검사는 현재가 8,500명이 진행됐고 8,500명 중에 지금 감염세가 높아지면서 첫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전수 검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700만 명을 전수 검사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명의 샘플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10명을 하나로 모아서 그러니까 음성인 걸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무증상이신데 양성의 가능성보다 음성이 더 높으신 분들은 10개를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검사하게 되면은 비용이 10분의 1로 들기 때문에 네. 선제 검사로 적합한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예. 8,500명이 지금 첫 사례가 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하나 이제 숙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선제 검사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정보 차원에서 잠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제 검사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 선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기간에 있고요. 12월까지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립병원 7개 병원 밑에 안내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